국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전문가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정주인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교육 정책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인 산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자체를 이용해서. 중구청장님은 너무 바쁘니까 그럼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관할해야 되는 도서관, 청소년 집단,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출입국관리청,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15개를 기관을 모아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나라 이민정책, 다문화 정책은 중앙 글라스타워가 없어서 안 돼.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교육정책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소통이 1%밖에 안 되는 사람, 소통이 100% 되는 사람, 어떻게 그걸 중앙에서 내려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지방에는 지금 8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고 외국인 근로자인데, 농촌에는 아예 근로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별로 모델들이 나와서 그 모델이 가장 좋으면 중앙으로 올리고, 중앙에서 최종 결정을 해줄 때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책과 방안을 제대로 아시고 결론을 내려주셔서 그 모델들이 뻗어나가게끔 하면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여기도 적용, 저기도 적용, 아니요. 지금 서울이 서울시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고 다문화인이 80%가 있는 지방이 수도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를 가장 먼저 접했으니까 발달이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관심만 가진다 그러면. 자,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무조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유학도 안 되고 코로나 사태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잘 보세요. 중앙에서 내려온 교육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마비입니다. 코로나는 요 지역만 생기고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만 있어요. 컴퓨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아이가 운동도 안 하고 살만 찌고 컴퓨터만 매달려. 컴퓨터 못하라 그러면 애가 막 뒤집어지고 자지러지고.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누가 해줘야 된다? 정규 과정에서 못 해주는 거를 별도의 특수한 거를 만들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학교 밖을 인정만 해주시면, 자, 학교 밖 교육이지만 위탁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예로 생태 체험장이라는 곳에 30명의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선생님, 학생 5명에 한 사람씩 붙입니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거기서 1박 2일로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과 똑같이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다문화 교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한 사람한테다가 모든 게 올인이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전교생 중에 다문화 3명 있는 곳, 4명 있는데 인원 배분이 안 되죠. 우리나라 학생만 케어하기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내려가면 30명을 앉혀놔도 우포늪에다가 학생들 던져놓으면 질문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답해주시는 선생님이 없을 뿐이지, 차라리 수업을 학교 안에만 갖춰놓지 말고 그런 제대로 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간에다가 학교 수업을 50% 빼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사하신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들 할 일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박 2일 캠프가 그냥 가서 먹고 자고 놀고 관광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태 체험학이라고 딱 정해졌으면 거기 가서 우포늪에다가 펼쳐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 다
접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이 토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표시키고 거기서 레포트 다 작성하게 하고 자 거기서 학생을 리더로 잡지 말고 담당 교수님을 교사 선생님을 잡으시라는 거죠. 자 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전부 다 편하고 싶으니까 1등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밑에 사람의 배려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 학점 많이 올려주고 반 등수 올려주고 자, 그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교사 한 분이 30명 내려간 학생 중에서 제비 뽑기해서 5명을 배정해서 그 학생하고 1박 2일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1등만 주장하는 선생님한테 꼴등만 하는 5명이 붙었다. 선생님 1등 끌어올려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안 간다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한번 겪어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공부라는 거는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공부지 얘 잘하네 저 잘하네 아닙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량은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배출을 하냐 하면 각 전문 직종을 가진 전문가들을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에 저희 석사생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멘토로 데리고 다문화 가정 상담 직업군, 그 다음에 유학생 코디네이터 직업군, 자, 행정사 직업군, 그 다음에 이런 직업군들을 만들어서 각자 학생들을 해서 그 직업군을 5명 그룹을 꾸려서 이 학생들이 발표를 30명이 다 하고 학부형이 다 하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전교 1등이 발표를 너무 잘해. 근데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이름만 제고 말해. 그래서 다 시켜버려요. 자 30명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다 시키고 거기 참석하신 담당 학부모님 2분도 발표 다 시켜. 그리고 담당 따라오신 선생님도 발표시켜. 다 시키고 그 발표를 잘 들어보시면요. 금방 30분 같이 토론하고 뭐하고 그 직업군에서 알게 된 거를 1분씩 멘트를 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유창하게 발표 잘하는 학생들 많고요. 그 이후에 어차피 하나의 발제문은 제가 항상 만들어서 들고 나가니까 그 발제문 이외에 나머지는 거기서 수업한 자료를 전부 다 후기로 다 받아냅니다. 절대로 저는 안 고쳐줍니다. 그 학생들이 쏜 그대로를 그냥 비매품 책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팔아먹지를 않습니다. 왜? 공동조자로에서 같이 수업 시간에 활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을 30부 보내줍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 이름도 제꾸 말하던 애가 글 써왔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와, 나 진짜 글 다른 애들하고 너무 비교돼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해주는 게 공부지 얘가 1등 하니까 얘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자기의 창의성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발표의 의욕도 상하게 만들어 버릴 뿐더러 제가 우리 석사생들한테 논문 주장이 각 분야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15년 된 전문가들만 이 학문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뭐 간호사, 국제변호사, 뭐 종합복지관의 센터장, 은행의 지점장 왜 이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30년 한 자기 직업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 그 직업군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30년 활동해온 그 사람을 하나의 전문가로 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자기 강의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불러내도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그룹에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소개하고 뭐하고 할 때 한국어가 돼서 의료 소개를 합니까? 아파서 다쳐서 병원에 오면 콩팥, 손짓 발짓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연결해서 이게 다 본인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간호사가. 자, 이런 거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 그 직업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해주면 학문만 더 접목을 해서 왜?
한국 사람한테 하던 것만 향후에 네 손님 고객 대상이 180국 나라 사람이다. 이러면 내국인 국민하고 다문하고 갈라질 게 뭐가 있나요? 그죠? 지금 여기 생활터전에 이제 태국 사람이 PD로 오실 것이고 카메라맨으로 오실 것이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한국 사람이 되려고 왔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을 맞이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하나도 모르네? 그 누구를 활용해야 돼요? 재외동포들이요. 저희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80개국인데 재외동포가 749만 명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 가 계세요. 그러면 통 번역사를 찾을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30년 계셨던 분이 파키스탄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 아닌 곳에 가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한국에 와 있는 언어도 잘 안 되시는 분을 통역사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의식이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등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학교는 정규 교수, 교사가 있기 때문에 진범이 초빙 특강 한번 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학교 밖에 50% 자유학기제 학습으로 교육청에서 인정만 딱 해주신다 그러면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30년 동안 학생 가르쳤습니다. 그게 다문화 가르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더 왔다죠. 그러면 학교 안에 계신 분들은 60명 케어해야 되는 거를 30명만 케어하고 나머지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 30% 케어를 해주면 공에서만 인정을 해주면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님들하고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바뀌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교육청에서밖에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초중학교 때부터 해주셔야 잘 보세요. 비자가 38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비자에 대해서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90일 이상 체류를 했으면 얘가 불법이네? 근데 불법인 애가 그냥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불법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체류 기간을 넘기면 불법입니다. 이 사소한 것까지도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6개월씩 해가지고 대학, 학부, 석사 다 해서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자리를 줘서? 그죠? 그리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할 터전. 그 터전이 지금 얼굴이 까매도요, 영어 잘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이 사람을 탓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영어 배우려고 오히려 받들어 모십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외국에 영어하러 가가지고 ESL 통과 못해가지고 영어 못해가지고 완전히 동양인이라서 개무시 당하는 이런 거 생각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나 뭐 이런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입니다. 차별. 일단 우리나라의 외국인이든 국제교류이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안 보잖아요. 유럽에서 왔나? 동남아에서 왔나? 이거부터 따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저기 두바이의 황태자가 우리나라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겉보기에 두바이에서 왔다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하기에 우수 인재로 한국어도 잘하는 유학생으로 발전을 해서 취업이 돼서 결혼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우리나라에 앉히면 걔들이 우수 인재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밖에 우수 인재를 데려올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유학생들도 살리고 그런 것들을 크게 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나라를 알아가게. 그러니까 외국을 가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지자체와 중앙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교육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저희도 학문이라는 거는 학부부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현장 학문부터 들어놓다 보니까 저는 석사를 명지대에 딱 특화가 시켜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배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 밖에서 케어를 할 수 있고 이런 직업군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와 얼마나 많은 현장 실습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게 될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학위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거는 논문이라든지 통계에 의해서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 거, 독일 거, 스웨덴 거, 프랑스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다문화 정책, 동화 정책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들이 많지만 모든 교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다문화는 뭡니까?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나라 다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거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거를 개척을 해야 우리나라 게 나오죠. 한국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다문화 지원 활동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와 중앙단체들이 각각의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30년 이상을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금으로 만들어내고 30년 동안 끌고 온 단체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며 우리나라를 좋아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이게 전부 우리나라 모델이거든요. 그걸 끌어들이지를 않고 방송도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끌어올려서 우리나라 다문화는 전국에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패널로 참석을 할 때 큰 심포지엄을 외국의 각 이민 석학들을 모셔다 놓고 심포지엄을 할 때 그럼 우리나라 교수님은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거요. 독일 거 좋습니다. 일본 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선진국 발달된 거를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게 있고 난 뒤입니다. 자, 우리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접하는 게 우리는 무서워요. 그냥 보기만 하면 언어 못하니까 우리는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태거든요. 영어를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쓰지 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놓고 한국어 교육이 안 돼서 안 된다.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TV 보고 언어 배울 때 얘기하고 사소한 생활 대화에서 언어가 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이 내가 겁을 내지 말고 한국어를 해서 네 의사 표현을 나한테 해. 이렇게 좀 당당해질 수는 없나? 외국 사람들처럼 너 영어 못하니까 막 쥐어도 받고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54개나 되는 한글 학회들이 다문화 가정이 깨박이 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외국의 한국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한국에다가 한국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인부터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국적법을 공부하는 한국어, 국적을 따기 위해서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내 석사 가르친 학생들하고 같이 붙여서 강의를 시켜봤거든요. 자, 외국인 스리랑카인 30명을 두고 50분 중에 50분씩 50분씩 똑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맡겼어요. 17년 된 통역사,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 국제결혼 여성하고 석사를 배운 사람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때요? 평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7대 3 나와가지고 저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 국제결혼을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국적을 따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우리나라, 우리 학생들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국적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근데 막 근로자로 일을 하러 들어와서 한국어가 한 4급 정도로 대충 알고 이렇게 하는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이 3개 국어를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갖춰진 교육이 아니었어요. 자, 내가 중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을 따서 나는 어느 곳을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이렇게 했고 국적을 따기 위해서 어느 것을 이용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한국어가 그게 뭐냐? 막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우리나라에 이거를 한국에 이걸로 이해를 했고 한국에 요 말을
중국의 요 말로 이해를 했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강의가 너무 알찬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진짜 통역사 맞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강의는 어때요? 가르쳐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알아듣고 어떤 게 관심이 있냐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한국어 기본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50분 동안.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통역사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죠? 자, 이게 딱 비교가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 되려고 온 사람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지금 이렇게 이분들 무시하고 있다가 우리 설 자리 하나도 없겠다. 제가 그때 너무 심각성을 느꼈어요. 2015년도에 전국의 중학교에 다문화 동아리를 만들어내는데 서울시가 주관을 하고 복지관에서 20개 동아리를 만들어내는데 다문화인 20명만 넣어주세요. 저도 국어를 했거든요. 다문화 학생 20명만 넣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워낙 다문화 지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뭐라고 하느냐. 전부 다문화인만 대상으로 활동이 돼. 진짜예요. 현실을 나가서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내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언어와 우리나라 생활과 문화를 익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서 자기 나라 문화를 좀 흡입을 시켜서 같이 융합이 되게끔 좀 만들려고 저는 다문화를 좀 내세우고 싶은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 학생 20% 그러면 교수님 넣을까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거꾸로 됐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수인재는 유전인자가 좋다고 해서 우수인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오리지널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혜택이나 뭐가 없어서 자기 기능을 키우지 못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는 왜 안 돌아가나요? 다문화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국인하고 다문화인하고 다 운용할 수 있게끔 중앙이나 지자체는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문화가 많이 모이는 곳에 한국 사람이 자꾸 들락거리고 만나고 접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소통이 되는데 다문화 센터, 외국인 이 사람들한테만 한국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맨날 한국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럼 언제 얘들은 만납니까? 자, 이러니 계속 반다문화예요. 반다문화. 응? 차별을 안 하려고 그래도 차별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눈높이 맞춰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할 때 반응이 어떠냐를 이렇게 보잖아요. 발표하는 사람. 끄떡끄떡도 해주고 내게 좀 재밌나 보다 이러는데 알잖아요. 느낌으로. 다문화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라고 결혼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라고 받아들여줘 놓고 차별이냐는 겁니다. 복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전부 기저에 모든 업종 모든 것에 다 기저에 다 깔려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싫어하는 거는 복지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차별. 내 싫어하는 사람 내가 느끼듯이 나 한국인으로 왔는데 국적 땄는데 왜 나 자꾸 인정 안 해줘.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 필요할 때 얼굴 새까매도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 좀 해주실래요? 밥 사 먹여가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왜 이런 거 지적 안 하냐고요. 전 이런 거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해야 돼요. 왜 해외에 유학 가서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괜찮고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방학 때만 오면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전부 늘어져서 이태원에 가서 다 놀고 있네요. 그 학생들이 우수인재들이 기업에 가야 되는데